키투맥스의 이태호 상무라고 합니다. ESG 경영 관리 플랫폼인 키투 ESG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있는 지금 이 키투맥스는 그 컨설팅 회사와 그 SI 회사가 합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양사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런 이제 ESG 쪽에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ESG 쪽 컨설팅과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IT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이 ESG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ESG 컨설팅으로만 끝나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 시스템이라는 인프라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회사의 니즈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ESG 이제 정보 공시의 단계적인 이제 의무화 확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6년부터 이제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전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준비를 해 나가려고 이제 그동안 신경 안 썼던 회사들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수출하는 회사들 중에 보면 ESG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공장이나 계열사나 협력사 쪽에서 혹시 이제 뭐 인권 경영이라든지 윤리 경영 측면에서 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이제 고객사가 요청을 이제 ESG 그 평가를 했을 때 기준에 미달돼서 그 다음 그 입찰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제약을 받는 그런 이제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대응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점검하기가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1, 2조 되는 대기업, 이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수준에서도 해외 사업장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서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ESG가 그 생각으로 이 정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장별로 또 유관 부서별로 정보가 많이 분산돼 있고, 실제로는 영업 또는 뭐 기획 쪽 총괄 조직에서 이걸 이제 취합을 하거나 뭐 TFT 조율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계속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 취합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 ESG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뭐 인사에도 맡겨보고 자금에도 맡겨보고 기획에도 맡겨보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담당 조직이 계속 바뀌고 또 담당자들도 퇴사를 하고 그러면서 정보가 없어지거나 단절되고 그래서 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뭐 2, 3년간 만든 회사들도 또 만든다고 제가 컨설팅하러 들어가 보면 작년에 보고서를 만들었던 근거 자료들을 제대로 수집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겠구나라는 니즈가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대외 평가나 고객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1년에 뭐 대여섯 번 ESG 관련된 실사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에코바디스라든가 다양한 이제 대외 그 평가 기관들한테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수준의 점수를 받아서 제출을 하기를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업상에서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투자는 하기 싫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시스템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급망 ESG라는 부분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협력사들에 대해서 이 진단을 하고 실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좀 시스템으로 좀 진행을 하자. 그래서 최근에 많은 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또 컨설팅 회사가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공급망 ESG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할 때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객사가 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가 요청을 하고 다음에는 BMW가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고객사별로 다 다른 요구가 오고요. 그리고 작년에 요구했던 게 다르고 올해 요구했던 게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ESG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원청사 입장에서도 이제 진단하는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바꿔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한 몇천억 정도 되는 이런 1차 벤더들은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예, 아주 이제 모르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스스로 중심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실행 계획 짜드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컨설팅을 받고 나서 이제 또 컨설팅을 계속 못 받으니까 실무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암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ESG 인프라를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니즈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작년 하반기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요즘 탄소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런 유사한 시스템들이 2, 3년 전부터 쭉 이제 계속 만들어 온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고객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솔루션이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고객사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어서 이제 컨설팅사가 만들고 운영하는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컨설팅 노하우를 지금 반영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반영을 해서 기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설팅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을 하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평가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 표준이 계속 변화되고요. 그리고 아직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이 명확치가 않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해서 역량 개선을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드리는 취지를 좀 가지고 있고, 재밌는 것이 이제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 고객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 컨설팅을 받았던 회사 중에서 상장회사 14개 회사가 지금 솔루션 개선에 적극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니즈를 얘기를 좀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시스템에 계속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좋죠. 그래서 매출액 500억에서 한 1조 사이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 회사들이고 실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좀 뭐 다 만족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같이 쓰면서 개선하는 작업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참여 멤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보통은 뭐 경영자를 위한 뭐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다, 뭐 대시보드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이 경영자도 경영자지만 이건 정말 실무자가 정말 필요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 중심으로 좀 뭔가 그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이 고객사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사용 회사죠. 사용 회사와 그리고 밸류체인 상에서 협력사하고 이제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이제 영역이 ESG다 보니까 협력사의 참여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컨설팅 회사나 또는 법무법인, 뭐 회계법인, 뭐 또 제3자 검증기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문가 측면에서 시스템에서 같이 좀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솔루션 구성은 한 이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제 1단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2, 3, 4, 5단계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ESG 전략 측면에서는 이제 진단입니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정보 측면에서는
데이터와 이제 파일 관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량 관리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시정보 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ESG 경영 측면에서는 이제 경영진 대시보드도 있지만, 공급망 ESG 진단, 또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포탈 개념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과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컨설턴트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전문가 입장에서 여기 참여를 할 때는 고객이 사용되는 이 서버 말고요. 그리고 이 운영하는 어드민 서버 말고 전문가 서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회사를 이제 지정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고 전문가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별도로 운영이 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제3자가 운영이 되죠. 이게 이제 시작이 저희 컨설턴트가 이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경영 진단을 하고 컨설턴트가 평가하는 이제 이런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솔루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메뉴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데이터 매니저, 파일 매니저, 그리고 공급망 ESG 관리, 그리고 자기 경영 진단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라든지 또 공장, 다양한 공장들이 있고요. 영업소가 있을 수도 있고, 센터가 있고, 대리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들이 다 사업장이 되고, 이 사업장마다 이 인권 경영, 윤리 경영, 뭐 여러 가지 환경 경영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사업장 개념에서 나누어서 다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해외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공장 위주로 많이 하시고, 다양한 사업장을 다 관리를 하는 개념을 아직 익숙치 않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스템화 하다 보면 이제 꼼꼼히 이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 권한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 부서 직책별로 또 분야별로 이제 그 접근 권한 관리까지도 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영 진단은 이제 자가 경영 진단을 먼저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진단을 하면 이제 진단 시스템을 보면 차례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차례대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총괄이 취합을 다 한 다음에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대응하기도 힘든데 알고 보면 이게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각 분야별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그 담당자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분야별로 진행을 할 수 있게도 이제 많이 시도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TFT가 동시에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ESG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보고서 만들고 최종 제출을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이런 이제 자가진단 리포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야별 점수가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운영 주제별로도 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운영 정책이나 리스크 관리냐, 커뮤니케이션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각 부서별로 또 영역별로 운영 정책이 또 뭐 환경 운영 정책, 인권 경영 운영 정책 이렇게 다 다르고요. 리스크 관리도 환경 쪽 리스크 관리, 인권, 뭐 윤리, 리스크 관리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쪼개가지고 주제별로도 우리가 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역량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양호한 점이 뭐냐, 각그 영역별로, 그리고 개선할 점이 뭐냐, 이슈 사항들이 이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놨고, 원래 이게 이제 진단이 처음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역량의 발전 단계 중에서 당신은 어느 단계에 해당됩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작년에. 이거는 이제 스테이지 오브 엑셀런스라 그래서 이제 컨설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레벨을 이제 보면서, 아,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나는 현재 이 정도 단계구나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이제 이런 이 과정 자체에서도 이제 러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은 레벨 2고, 이 부분은 레벨 3고, 이 부분은 레벨 4예요. 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평균으로 나는 레벨 3다라고 해놓고, 컨설턴트가 또 심층 진단을 해서 거기서 또 뽑아서 또 도와드려야 이게 이제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런 방식도 충분했었지만 이게 계속 컨설팅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 중견 중소기업들인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옆에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뭔가 좀 진행이 좀 돼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분야별로 컨설턴트가 체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체크리스트화해서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약 현재로서는 약 한 605개 정도의 퀘스천으로 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ESG 하는 데 있어서 뭐 적게 한다고 해도 한 2, 300개 정도의 퀘스천은 하거든요. 그래서 600개 정도는 뭐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각 분야별로 뭐 한 100개씩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기본 체크리스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의 다양한 표준과 평가 기관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약 한 80% 정도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포인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체크리스트 그렇게 만들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른 이제 추가 체크리스트라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기본 체크리스트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평가 기관들에서 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 추가 체크리스트까지 추가가 돼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한 90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이 전체 100%를 다 커버하는 뭐 이런 구조로 돼서 안에서 모의고사도 칠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이 경영 진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이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저희 시스템도 이 부분에서 크게 이제 그 베너핏을 가져갈 수 있게 구성하고 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공급망 ESG 진단인데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이제 진단이죠. 이 부분은 협력사들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청사가 이제 협력사 특히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 확대해 나가면서 이렇게 진단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LCA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그 뭐죠? 이 배출량, 탄소 배출량을 그 밸류 체인별로 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 원재료를 만드는 데부터 이게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급망 ESG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경영 진단까지 이제 공급망 그 협력사에 대한 경영 진단까지 이제 하는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협력사를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별로 진단을 시키고 그리고 진단한 결과 보통 요까지 돼 있고요. 중간 점검 진단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하반기에 이제 만들어져서 실제 이제 사용할 고객 대기업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제 점수가 좀 미진한 부분 또는 전문가가 평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체크를 했던 부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별도로 진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많은 질문들이 저희도 궁금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자가 진단 600개 가지고 이 협력사들 진단하기에는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상장사 한 5, 6천억 되는 상장사도 공급망 ESG 진단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내용을 이제 까놓고 보면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질문이 이제 적혀 있는 체크리스트, 설문지 정도 yes, no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진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상은 보통 그래도 한 1, 200개 정도의 질문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이 이제 공급 시장이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원자재, 부자재 다르고 OEM, 뭐 설비공사 또는 물류 그리고 이제 용역이나 서비스, 인력 서비스 관련된 이런 쪽에 또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회사마다 걸쳐 있는 공급 시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장별로 협력사들의 그 진단 지표가 조금씩 다 차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여러 멀티 지표를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다 커스터마이즈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해서 현재 대기업 중에 한 군데는 한 63개 정도의 협력사들 대상으로 이제 상반기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상무님, 이거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빨리 그러셨어요.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데이터 매니저가 있고 파일 매니저도 있고요. 그래서 각종 파일들을 이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런 부분을 이제 고객사하고 같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제 쓰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쪽에 이제 파트너십 저희가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고 해외 저희 멤버 회사들한테도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 진짜 필요한 중견 중소기업한테 필요한 그런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ESG에 영향을 키워 나가는데 좀 일조를 해볼 테니까요. 많이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공지하는 단계에서 우리 김현장의 SCM 센터장님도 관심을 가졌고 아마 거기서 참여하신 분 다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평양하고 율촌도 이 사전에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결과 나온 걸 이게 우리 오늘 발표한 내용을 그런 분들하고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